제가 히터 이런 히터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공기의 어떤 표면적을 넓혀서, 왜냐하면 외부에 이렇게 방이 있다 그러면 다른 공기는 이렇게 순환이 더 되기 때문에 일부러 순환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뿜어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지만은 매우 이렇게 전체 방안을 굉장히 빠르게 데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차갑게 하는 이런 면이 존재한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뭐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제 어떤 장치든 간에 펠티어 소자를 통해서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렇게 면을 차갑게 해가지고 이렇게 미니하게 만들어 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부딪혀서 액체화 시켜가지고 그걸 미니 제습기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돈도 별로 안 들고 매우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이만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좀 차갑게 하는 뭐 에어컨 같은 것도 존재하겠죠. 에어컨도 존재하고 냉풍기도 존재하고 있는데 기타 이런 차갑게 하는 존재가 이렇게 그 장치가 있다고 합시다. 그것도 공기를 빨아들여서 표면적을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안에서 빨리 데워서 내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팬을 통해서 내보내는 방식이 있고 그냥 자연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방식이 있고, 데워진 공기는 다른 공기가 또 순환이 되는데요. 섞이게 되는데요. 이 방식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물 가운데에서 물을 차갑게 하거나 이렇게 또 물을 데우는 이런 장치에서도 동일하다. 물을 순환시켜서 표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물을 빨아들이는 장치가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차가운 공기를 갖다가 여러 군데 이렇게 로 해가지고 빨아들여서 내보내면 훨씬 더 이렇게 차갑게 하거나 훨씬 더 데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물을 가열하는 장치가 한 군데냐 두 군데냐 세 군데냐 이렇게 뭐 가령 그 집안에 난방 장치가 됐든 아니면 정수기가 됐든 아니면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어떤 그 전기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이렇게 데우는 것을 있다 그러면 그것을 물을 잘게 쪼개서 여러 군데서 작은 부분으로 쪼개서 한 개에서 물을 데울 거를 다섯 개에서 데운다. 또는 한 개에서 물을 차갑게 할 것을 다섯 개에서 차갑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 주전자 있지 않습니까? 전기 주전자를 갖다가 미니화 시켜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해놓으면 물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빠르게 가열을 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나 그다음에 전기 온수기, 가스 온수기 같은 데서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자력이나 그래서 석유, 가스 발전 이런 데도 이렇게 작은 단위로 보일러 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끓여서 수십 개나 수백 개, 수천 개 큰 단위의 보일러 탱크로 옮기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난방 장치도 물을 가열하는 장치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기 주전자 방식 아시죠? 중국식 싼 주전자, 전기 주전자, 중국 8,500원 정도 어떤 만 원에 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작은 단위로 만들어서 물을 분할을 한다는 거죠. 또는 물을 한 군데서 들어올지라도 물을 여러 군데로 분할해서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잘게 쪼개서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그 작은 단위로 쪼개갖고 가열을 해준다는 거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다섯 군데도 있어요. 그리고 언오프식으로 할 수 있고요. 또는 외부에서 가스에서 데운 뭐 도시가스가 싸니까 거기다 부어가지고 전기식으로 살짝만 가열해도 상관없다. 전기는 뭐 가스식으로 가열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물을 작은 단위에 나눠서 빨리 가열을 한다는. 근데 그거를 이제 큰 물탱크로 옮겨서 순환을 시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물을 데우거나 물을 차갑게 하거나 원리에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액체를 냉각을 시켜가지고 여러 군데 탱크에서 액체를 냉각시켜서 그걸 한 군데로 모아주거나 액체를 가열시켜서 한 군데로 모아주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살짝만 가열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에어컨 같은데 증발기가 있다. 증발기에 홈을 이렇게 좀 파준다 그랬죠. 그러면 표면적인 넓어지는 현상으로 해서 빠르게 차갑게 해야 된다 그랬죠.
금속에 이제 금속의 표면에 홈을 파주면 외부의 공기가 맞닿는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데 히터기 같은 데도 안에다 홈을 파주면은 열이나 냉기가 반사복사하게 되고요. 예, 외부의 공기가 맞닿는 표면적이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저기 그래 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데는 이렇게 약간 라디에이터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 자동차에도 증발기 역할을.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외부의 공기를 표면적을 넓게 해서 이렇게 차갑게 해주거나 이렇게 열기를 내보내는 데 사용하는데요. 응축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응축기에서도 냉매가 돌아가는 것을 촘촘 뭐 홈을 좀 파줍니다. 금속이 됐든 뭐가 됐든 냉매가 접촉면을 공기와 접촉면을 많아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증발기에서 외부의 공기를 뜨거운 공기다 그러면 특히 그 윗부분에 에어컨이다 그러면 이 부분의 공기를 외부로 환풍기를 통해서 내보내는 에어컨 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면 냉풍기 세트, 선풍기 세트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에 데워진 공기가 이제 온실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내보낸다는 거죠. 그다음에 밑에서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진공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공급하는 이런 장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컨도 이렇게 윗공기를 내보내고 이렇게 보다 차가운 밑에 공기를 이렇게 받아들인다. 방 안의 공기가 더 더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외기에 있어서도 금속의 표면에 홈을 좀 이렇게 파줘가지고 냉매가 거기 이제 순환을 하고 그럼 이제 공기와 접촉면이 많아지는 거. 거기도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적절한 정도로 팬을 통해서 빨아들여서 여기다가 맞닿는 면을 많아지면은 이 열교환이 되게 쉬워지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증발기에도 할 수 있고 응축기에도 할 수 있습니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이런 부분을 전기료는 좀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빠르게 이렇게 시원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선풍기 같은 것이면 상중하로 방안이 있다 그러면 상중하로 동시에 이렇게 선풍기를 달아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공기를 차갑게 해준다는 원리는 거죠. 윗공기, 중간공기, 아래 공기를 동시에 차갑게 해준다. 이것은 에어컨도 동일한 원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냉풍기는 안 돼요. 냉풍기 에어컨 다 됩니다. 네, 다 되고요. 예,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럼 히터기는 안 되냐? 히터기도 상중하로 동시에 가열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방을 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터기도 이제 적어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면 상중만이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예,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가니까 중하 이렇게 그렇죠. 상중하 중에 중하라도 뜨거운 공기는 보통 위로 가니까 히터기 같은 중하, 선풍기 같은 상중 이렇게 가지고 그것만이라도 해서 동시에 데우는 원리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선풍기에서 이 뒤에다가 약간 전체가 금속 통로이면 좋지만은 그냥 일반 금속 통로를 수십 개 수백 개 가진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게 어디로 갔나? 그때 스크류 같은 이런 통로를 지나치면 좋고요.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냉매 물질, 그 냉매 물질 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것과 결합하여서 차가운 부분의 통로를 바람을 잘게 쪼개가지고 작은 단위로 쪼개서 차가운 부분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시원한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데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데 어떤 팬 같은 데도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바람을 이렇게 내가 부채 만들 때 이런 부채, 이거는 선풍기로 부채가 아니고 파리채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뽕뽕뽕뽕뽕 떨어주면 공기가 이게 이것과 부딪혀 가지고 차갑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런 부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공기가 뽕뽕뽕 뚫어지는 이렇게 가운데가 부채를 만드시면 이렇게 닿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채가 약간 살짝 금속 같은 그런 부분을 살짝 갖고 있으면 더 좋죠. 이것도 이제 금속선을 안에 전체는 무겁게 하지 않으면서 금속선을 안에다 배치해주면 금속을 그보다 훨씬 더 차가워지게 됩니다. 손을 다치지 않으면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손이 이게 무거우면 또 손이 부딪혀 갖고 잘리는 경우가 있어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무겁게 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금속선을 배치해 주면 차가워진다. 또는 홈을 파주면 차가워진다. 이것은 물 속에서도 가능하다. 물속 양시장 같은데 이런 데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거 홈을 파주면은 비행체 프로펠러, 항공기 프로펠러, 배 프로펠러 또는 이런 선풍기 같은 거, 환풍기 같은 것도 이게 선풍기는 좀 시원해진 역할을 하거나 외부에 있는 실외기에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에 이렇게 있고 또는 이렇게 선풍기 있잖아요. 에어컨 실외기에 이렇게 팬이 있는데 그것도 홈을 파주면 좋아요. 모든 것에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 같은 데도 추진력이 좋아지고요. 항공기도 추진력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또는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 팬을 뭐 힘만 있으면 돌리면 되는데 헬리콥터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 비행체 또는 그 배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모터 회전축에 여러 군데를 여러 개를 단다. 또는 배 밑바닥 또는 항공기 밑바닥에다가 이거를 팬을 하나 돌려주면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부력에 있어서 또는 양력에 있어서 강해지게 됩니다. 또는 사선으로 내뿜는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가변식으로 해도 되는데 항공기 같은데 사선으로 이렇게 내뿜어서 그것이 이제 연료 방식. 이렇게 내뿜어 가지고 비행체를 동시에 무게를 들어 올려주고 양력과 추진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변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작은 어떤 연소실을 달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 프로펠러 방식도 이 사선으로 밑바닥에다 이렇게 배치해서 돌려주든지 사선으로 이렇게 분사를 해가지고 배의 무게를 들어 올려주고 사선으로 돌려준다는 거죠. 배 무게를 돌려주고 양력과 추진력을 나타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 수직 이착륙을 할 때 항공기가 주 연소실은 따로 있고 주 연소실에서 가더라도 밑에 작은 단위의 연소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공기를 집어넣어서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거나 그 연소실을 플러스 이런 프로펠러 방식을 두 개를 동원할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프로펠러가 밑에도 있고 밑에 동체에 숨겨주고 위에도 있고 이렇게 쭉 뽑았다 다시 동체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두 방식을 이용해서 이런 수직 이착륙에 같이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소 방식과 더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일 때는 이제 그 동체 안에 숨기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수직 이착륙 할 때만 이게 소형 어떤 연소 방식을 밑에서 이걸 가열해서 이 프로펠러 방식과 같이 사용을 하면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어디서 사용할 수 있냐면은 위그선 같은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제가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거 개조해가지고 배용으로 해서 밑에서 추진 장치를 만든다 그랬죠.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거를 밑에서 하나의 회전축에 모터의 파워가 세니까 두 개, 세 개, 몇 개를 돌려주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도 홈을 이런 팬에다가 홈을 파주면 이렇게 그 추진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방수 처리해서 밑에서 오토바이 엔진을 이용해서 파워가 세다 이런 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오토바이 엔진 위에다 달아가지고 공기부양정처럼 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공기를 밀어내 가지고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뢰나 기뢰 같은 데도 이런 소형 플랫폼을 달아 갖고 이렇게 이걸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고속
고속정 같은데도 일반 보트 같은데 이용을 해갖고 어뢰로 타격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속으로 이걸 몇 개를 배치해서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거를 고속으로 타격을 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뢰나 기뢰 같은데 제가 플랫폼,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갖고 주해역에 대기하고 있다. 전파로 끼우고 목표물을 사전 카메라 설정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타격하는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이걸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이런 데다가도 제가 부직포 같은 거나 금속망이나 플라스틱망 그러니까 꼈다 뺐다 해서 공기를 먼지를 제거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죠. 예,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촘촘히 안 해도 돼요. 공기 필터망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거 간단한 장치로 이제 그러면 도심 같은데 이런 간단한 장치로 바람을 빨아들였다. 그러면 그것을 부직포망이나 금속망, 플라스틱망 이렇게 통해서 먼지를 걸러낸 이 방식 하나만으로 해서 거기는 이제 내보낼 때는 이 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이번에 도심 공기질이 수만 개, 수십만 개 이렇게 설치했다 그러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이거 쓰시면 KT 홈쇼핑에서인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고기 냄새 빨아들이는 후드로 하시던데 쓰시지 마세요. 제 방송에 특성상 이렇게 기술을 내놓기만 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공기를 빨아들였다 팬을 통해서 내뿜는다. 부직포망이나 공기 필터망을 둬서 공기를 정화시킨다. 부직포는 돈이 얼마 안 드는데 금속망만 드더라도 먼지를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직포 같은 이런 망을 하면서 도심 공기를 깨끗하게, 방 안의 공기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 만들 것 같은데요.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금속망, 이렇게 금속 통로를 수십 개, 수백 개를 바람을 잘게 쪼개서 금속에 차가우면 또는 냉매까지도 결합하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도심의 공기를 차갑게 하거나 방 안에 이거 휴대용 선풍기로 만들거나 이렇게 차 선풍기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차 같은 데나 어떤 보면 차나 아니면은 방 안의 공기를 순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공기 통로를 이런 금속의 통로를 그렇게 금속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금속 통로를 수십 개 수백 개 가진 애를 냉매 얘가 히트파이프 올려다 냉매까지 같이 결합된 냉매 플러스 금속 통로를 결합해서 바람이 공기가 차가워져서 순환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방 안에서도 있고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걸 통로를 뭐 중앙 냉난 방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빨아들여서 이것을 순환하는 건물의 순환 장치로 만들거나 방 안에 순환 장치로 만들어서 공기를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 금속 통로를 아예 통으로 금속으로 만들어서 가열해 버리자. 그렇게 되면 뜨거운 공기나 뜨거운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이 드시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식장 같은 데도 쓸 수 있겠네. 그렇죠. 양식장에서도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이것을 만약에 스텐으로 만들면 이것을 정수기로 만들어 주거나 전기 온수기 또는 가스 온수기 뭐 화목 난로로 데워도 되고 석유나 가스 원자력으로도 데워도 되고 물을 작은 단위로 쪼개 가지고 100개 수백 개 하나의 큰 덩어리의 물을 100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단위로 작은 단위로 쪼개서 가열하면 빨리 이렇게 데워진다 또는 빨리 식혀진다. 에어컨의 원리로 이것을 차가운 바람을 쐬어줬다. 에어컨에 이거 차가운 바람이 이것을 쐬어줬다. 엄청 시원해진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작은 단위로 쪼갰다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은 에어컨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에어컨 내부나 이렇게 냉장고 내부에 이렇게 공기 순환하는 이렇게 금속 통로 또는 냉매 물질 결합하면 좋겠고 냉매 물질이 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냉풍기의 모습이거나 냉풍기 같은 거 쓰잖아요. 그래서 통과해서 차갑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것이 그렇죠.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어느 속도가 빠를수록 더 차가워지게 됩니다. 쓰시면 속도를 강중력 조절할 수 있고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원자력 발전, 석유, 가스 발전 이렇게 석탄 발전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이걸 살짝만 가열하면
물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큰 탱크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거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이것을 가열을 해가지고 큰 탱크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전기 발전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러면서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는 거죠. 올리는 작은 단위로 쪼갠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히터기 같은 데도 그러면 공기를 빨아들여 갖고 공기를 이제 핀 방식으로 붓는 것이 아니라 부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좀 전기는 좀 더 들겠죠. 그러나 이것을 공기를 빨아들여서 얘를 갖다 집안의 공기는 잘 순환이 안 되니까 일부러 빨아들여서 얘하고 닿는 면적을 좀 표면적을 넓혀주면 빨리 가열이 된다는 게 제 원리라 그랬죠. 대신에 이렇게 어떤 에어컨의 그다음 이렇게 펠티어 소자를 이용하든지 이 금속면이 차가운 금속면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공기를 순환을 시켜주면은 이것이 이만한 장치로 이렇게 제습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 제습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금속면을 차갑게 해준다. 이만하게 만들었다. 아니면 이만하게 휴대용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장치로 해서 빨아들여서 제습기로 만든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차가운 면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것을 이렇게 면을 닿는 면, 표면적을 넓혀주고 순환을 시켜줌으로써 펜 방식, 불어주는 방식도 있고 그냥 이렇게 자연순환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갑게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공기의 닿는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제습기 같은데 이런 금속 방식을 부딪혀가지고 제습하는 방식에도 거기다 홈을 좀 파주면 표면적이 넓혀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제습이 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에 홈을 파주거나 이렇게 금속이 아니더라도 홈을 파주면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서 되게 빠르게 제습이 된다. 원리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터빈 블레이드 같은데도 이 터빈 이렇게 돌아가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홈을 좀 파주거나 회전 톱날 같은 데나 이런 홈을 파주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는 그 톱니바퀴 이렇게 돌아갈 때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홈을 파주면 이게 잘 돌아가게 됩니다. 자전거에 발 이렇게 밟는 데 있잖아요. 자전거에 발 밟는 데 거기다가도 발을 밟아가지고 돌려갖고 이렇게 자전거 움직이잖아요. 발 밟는 페달에도 이렇게 홈을 파주고, 자동차 같은데 브레이크 페달이라든지 엑셀 이런 거 이 페달에도 홈을 파주면 훨씬 더 압력이 전달이 잘 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의 크기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모양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벽돌 같은 데도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파줘갖고 이게 접촉면을 딱 달라붙게 하는 기술을, 콘크리트 몰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홈을 이렇게 자잘하게 파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벽돌 같은 거 일반 시멘트 벽돌에 내야 벽돌에 딱 달라붙는 기술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외부로부터 물도 잘 안 샌다고 가로 세로로 보통 많이 촘촘하시면 훨씬 좋죠.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미세한 홈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 콘크리트 몰타를 딱 강하게 접착. 벽돌이 좀 매끄럽잖아요. 그래서 매끄러워서 쉽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지진 같은 데는 이런 충격에. 그래서 그 홈을 어떤 형태로 파든지 파가지고 딱 콘크리트 몰타를 안에 들어가서 강하게 이렇게 밀착이 된다 이거죠. 또는 그것을 옆에도 이렇게 그렇죠. 벽돌 같은 여러 군데 이렇게 전체를 다 홈을 파주면 부착면이 여러 군데니까 밑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그러니까 다 파준다는 거죠. 접착을 해서 물이 잘 안 샌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가로 세로 하셔도 되고요. 홈을 파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